647회 옥설타임스 쇼 2022년 10월 20일 이놀리 대록주 일본 방문에 관한 인드라 입장은 VOA, CFR, 포린 폴리시,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너구의경제, 김현석, 테넷, 로스트룸, 브래드TV, 신인균, 치부길, 배승희, 김길선, 아침한개 이런 제목입니다. 뉴욕타임즈, CFR, 포린 폴리시, 미국의 소리방송, 죄명, 김용, 구속, 몰디브, 잠비아, 파산, 너구의경제, 치부길, 성렬영, 김현석, 김길선, 아침한개, 신인균, 국토전략, 브래드TV, 벨빌 역사, 로스트룸, 배승희, 텔레그래프.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가 땡큐 시진핑, 당신 3연임은 중국의 재앙, 미국의 축복. 네. 19일 뉴욕타임즈는 고마워요 시진핑이라는 조롱 섞인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퓰리처상 수상 언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이 칼럼은 사실상 종신집권 체제를 구축한 맥고인시 파르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구성됐다. 맥고인시 파르 종신제는 중국의 재앙 세계 축복. 이 워딩은 인드라가 세계 최초로 한 주장이죠. 맞잖아요. 세계 최고 구분 언론인 뉴욕타임즈가 인드라한테 선물 좀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자, 테니님께서 이건 뭐 너무 노골적이네요. 세계 최고 언론이라면서 10원짜리 땡전 한 푼 주는 것도 없이 남의 아이디어는 잘도 빼먹는군요. 뉴욕타임즈가 요즘 돈이 없어요. 진짜 이건 마다세와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마다세는 마다세고 정당한 대가는 정당한 대가죠. 쌈박한 남의 아이디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베껴 쓰는 건 나쁜 짓이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열이님, 오랜만입니다. 어디 좀 갔다 왔어요? 좋은 거죠. 뭐 한 달 살기 하고 오셨나? 좋은 생각입니다. 한 달 살기 좋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뉴욕타임즈에 대해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세계 최고 3대 국유본 언론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저널, 그다음에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죠. 그 중에서도 최고는 뉴욕타임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웃분께서 뉴욕타임즈 헤드라인 뉴스에 사드 반대 좌파쇼들의 기사를 올렸어요. 최상훈, 검은 머리죠. 저는 최상훈 기자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최상훈 기자 하면 어떤 걸 떠오르십니까? 지난 문전비 좌파쇼 정권 시절에 정강훈 목사가 현자님 시절이던 광화문 집회를 막 열성적으로 주도했던 시기에 인터뷰를 했던 그 기자가 최상훈 기자입니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가지고 기사 하나하나에 연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뉴욕타임즈는 왜 이런 어떤 사드 반대 같은 좌익골통 이런 기사를 올렸는가? 그냥 거두절미하고 인드라가 국유본론 관점에서 짧게 얘기할게요. 1분 이내로 설명드린다면 뉴욕타임즈의 지지 기반은 좌파와 좌파쇼 경계선에 있어요. 근데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어려운 데다가 이 좌파쇼가 지금 바이든 이든영 정부에서 오히려 내몰리고 있어. 과거 트럼프 때가 오히려 좋았던 거야. 얘네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의 어떠한 중간 선거에 임해가지고 조금 더 좌파쇼 노선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난 문전비 시절에 정강훈 현자님께서 막 주도 그때 했던 뉴욕타임즈 최강훈 인터뷰 기사를
아주 그냥 대국적 큰 그림에서 바라보면은 뉴욕타임즈가 당시에 그냥 문전비 정권에 대해서 잘해라 이런 취지였고, 지금 역시도 성렬형한테 잘해라 이런 취지. 성렬형 정부가 사드 그 반대 이런 하는 애들 좌익파쇼에게 굴복하지 말 것을 역설적으로 주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고요. 각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큰 그림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언론도 그렇고 미국 언론은 이제 딱 자기 정치인들을 당과 지지 의사를 표명하잖아. 뉴욕타임즈는 미국 민주당 지지자, 미국 민주당 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간선거 한 달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지금 미국의 언론은 미국 중간선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나 CNN 같은 약간 이든영에게 좀 더 가까운 쪽은 어떻게든지 이든영에게 도움이 되려고 뭐 애를 쓰는 기사를 내보내는 편이고, 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이냐면, 약간 좌파션 노선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극과 극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역할, 모이게 하는, 그러니까 좌우파로 이렇게 모이게 하는 효과는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약간 지금 원래 미국 공화당 지지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약간 저쪽으로, 약간 트럼프 쪽으로, 우익파쇼 쪽으로 약간 발을 거친. 지금은 중간 선거를 국기본이 어떻게 기획했냐면, 미국 공화당이 약간의 승리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가 끝나면 됩니다. 큰 걱정 없고, 저는 미국 그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관심 있게 보는데 별로 큰 걱정은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번에 토트넘이 졌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막 그 여러 가지 분석이고 나오는데, 저는 간단해요. 여전히 손흥민보다 콘테다. 그러면 왜 졌냐? 메뉴에서 그거는 상성. 저번에 메뉴 홈에서 아스널이 졌잖아요. 토트넘도 그 팀마다 상성이 있어요. 첫 번째 축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드라가 그 따로 이렇게 기록을 보지 않았는데, 인드라가 EPL을 본 지 한 20년 됐는데, 그동안 이렇게 희미한 기억 속에서 찾아보면 토트넘이 메뉴에 약한 팀이었다. 상대적으로 약했고, 두 번째가 메뉴 홈이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토트넘이 빅클럽이냐? 아직 빅클럽이 아니에요. 근데 돈은 많아. 근데 돈은 많다고 그래서 뭐 다른 데서는 빅클럽 취급해 주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빅클럽이 아니었다. 지금은 월드클래스, 케인과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 빅클럽 대접을 받는 거지, 빅클럽이 아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콘테가 합리에게 저는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빅6와의 경기, 그러니까 리버풀, 맨시티, 그 다음에 아스날, 첼시, 맨유, 이런 경기들이 토트넘 일정을 보면 모두 홈이 아니라 원정이에요. 그렇죠? 토트넘은 홈에서 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원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 원정이에요. 반면에 아스널은 다 토트넘 경기나 리버풀 경기가 전부 다 홈에서 전반기에는 치르고 있어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맨시티가 우승하지만
상성이 좋은 게 또 맨시티하고 토트넘이 축구하면 또 토트넘이 강하잖아요. 예, 맨시티하고 맨유하고 경기하면 맨시티가 강하고 요런 어떤 축구적인 면도 있고 축구 외적인 면도 있습니다. 약간의 정치적인 면도 부정할 수가 없다. 요런 면만 얘기하시고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한 경기 한 경기에 너무 연연할 거 없다. 뭔가 뭐 이렇게 흥행하는 세력은 또 작전을 만들어서 제가 볼 때 과연 클루셉스키가 부상인지 히살리송이 부상인지는 알 수 없죠. 10만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개판된 몰디브 충격. 몰디브 유명하죠. 1대1로 중국. 그 다음에 잠비아 1대1로 여기서 이제 잠비아 대통령이 취임 3개월 만에 여태까지 중국의 쩔쩔매다가 잠비아 대통령 하나 잘 뽑으니까 IMF 딱딱 돼가지고 순식간에 잠비아가 탈출했죠. 이런 거다. 잠비아가 97년에 한국처럼 만만한 국가였던 겁니다. 만만한 국가. 몰디브도 만만하죠. 그런 만만한 국가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이 너굴 경제가 정리를 쌈박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중국하고 엮이면 답이 없다. 최신우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너굴 경제 재밌네요, 이 친구. 재밌는 것이고 오늘 우리 화랑님께서 업로드했는데 저작권 검토 단계에서 시간이 말리더니네요. 아마 걷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뭐 어떤 평소 우리 화랑님이 좋아하는 어떤 배경음악을 삽입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이런 경우 업로드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는데 저작권과 관련돼서 걸리면은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룻밤 그러니까 인드라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게에서 자는데 편집하다가 그래요. 그래서 보통 오늘 목요일 날 제가 밤새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작은 아드님 군대 가신다는 말씀 듣고 생각이 난 건데요. 아마 대형 드론 자격증하고 컴퓨터 기능사를 따고 나서 군대 가면 좋은 보직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알고 있습니다. 드론 특기병으로 신청하세요. 아니 아무리 좋아도 제 아들의 관심사는 바이오예요. 그래서 의생명공학과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의생명공학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의미병 의미병 되는 게 본인의 전공을 잘 살리는 거다. 본인의 적성이 맞대요. 본인 얘기로 따르면 둘째 얘기 따르면 본인 적성이 뭐 이렇게 개구리 해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있는 친구예요. 대학 1년 동안 아직 1년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뭐가 제일 인상이 깊고 재밌었냐 그랬더니 개구리 해부하는 게 제일 재밌었대요. 아니 둘째도 좀 벌레 한 마리 못 죽여가지고 집에 아파트에 벌레가 하나 되는 아빠 저 벌레 잡아줘 그런 친구가 개구리 해부할 때는 잘해. 이건 또 뭐야? 자, 헤르메티카님 어서오세요.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국유본 입봉요정을 차기 북한 지도자로 임명하며 얻을 세 가지. 그래서 이제 북한 또 서해 완충구역의 100여 발 포사격 그리고 오늘 주제인 10월 15일 전후에서 대록주 황제폐하께서 술전 황후 마마와 함께 문화행사 참가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몰랐습니다. 공교롭게도 반쪽 정은이가 13일부터 15일까지 온갖 종류 무력 시위는 다 벌였었는데요. 14일엔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해서 일본 근해에 떨어뜨렸더군요. 반쪽 정은이가 이렇게 미쳐서 발광한 시기가
공교롭게도 대록주 황제폐하 부부 일본 방문 시기와 겹치는데요. 이거 발족 정은이가 알고 의도한 것일까요? 의도한 거죠. 의도한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이 언급을 안 하는데 특별히 언급했잖아요. 미국 국무부 장관 블링컨이 왜 저러냐 쟤. 그러니까 그 인터뷰할 때 상대방은 또 CFR 관계자죠. 이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래서 왜 그러는 거냐? 관종이 있기 때문이다. 나 좀 알아달라, 봐달라. 그래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언급한 걸로 봤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정도로 반쪽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날 좀 봐줘. 관종에게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쓸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또 한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이웃분께서 왜 우리 대록주 구용 황제가 왜 일본만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하지 않느냐고 약간 섭섭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제 입장은 그래 이해는 되는데 한국인들에게 정이 깊어가지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대록주 황제가 한국에 안 오는 게 좋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세 가지로 인드라가 1타 3피로 대록주 황제가 어지간하면 해외 방문을 안 하는데 일본에 온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일본인가 라는 거에서 로스님께서 잘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요즘 일본 경제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미국, 일본, 미일 그 소사이어티 회원이 대록주 황제입니다. 그 상극위원회 회원은 아니지만 CFR 그거 황제로서 일본을 달래줄 필요가 지금 있습니다. 세계 차원에서 세계 관리 차원에서 일본을 달래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면이냐? 그것은 바로 일본의 재무장이죠. 일본의 재무장을 국익원은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우선 목표가 바이든의 국가전략보고서에 보면 최우선 목표가 어디죠? 중국입니다.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이에요. 대중국 노선에서 여전히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의 재무장이 필요하죠. 근데 국익원의 걱정은 뭐냐면 인드라와 걱정과 똑같아요. 일본의 재무장은 필요로 하는데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이러한 전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일본의 재무장하는 방안이 강구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일본의 반쪽압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한일 간의 역사적 문제도 일본에서 전향적으로 양보하고 그 말씀 다 드렸죠. 대신에 한국에서는 역사 문제에선 일본이 양보하고 이러한 어떤 재무장에 대해서는 한국이 양보하는 이런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그런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런 점들을 이들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반쪽압의 세력들은 이걸 원할까요? 아니죠. 여태까지 반쪽압의와 문전비 자이파쇼 반쪽압의 우익파쇼들은 한일 관계를 어그리티려서 재미봤잖아요. 정권 유지용으로 이용했던 것 말이에요. 거기다 더 높은 차원에서 반쪽압에는 어디까지나 대마도주 역할처럼
한국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했다 이거죠. 예? 한국과 미국이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대마도주의 예? 떡밥이 떨어지는 예, 떡고물이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 반쪽아베가 문전비를 대통령으로 임명하고 세월호도 일으키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반쪽아베가 작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세력들을 근데 일본에 우이파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력을 약화시키면서 한편으로 예, 일본의 재무장을 하는 방향을 예, 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 대륙주가 예, 이런 것들을 제안하면서 예, 국유본은 일본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서도 대륙주는 일본은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를 동시에 날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과거에 지금 이거 이 한국의 전술핵 문제 이런 것들 인드라가 얘기를 두 번째가 이 핵 문제인데 인드라가 이 한일 관계에서 특히 이 핵 문제와 관련돼서 샤또 에이샤쿠라는 에이샤쿠 맞나? 일본 총리가 70년대 노벨 평화상 받은 애가 있거든요. 예, 걔가 왜 받았냐면 노벨 평화상을 받았냐면 일본에서 70년대에 핵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거를 안 하는 대신에 노벨 평화상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한국에서도 이런 전술핵이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건 좀 이따 이게 두 번째 핵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떡밥들이 예, 필요해서 나온 것이다.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핵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가 다 안보, 대중국의 문제에서 안보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제죠. 경제에서 좀 말하자면 인드라가 볼 때 영국과 독일이 양적 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양적 긴축까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같은 마이너스 금리를 일시적으로 좀 이렇게 조금 인플레이션을 좀 있는 방향으로 끌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환율상 영국과 파운드화, 그다음에 유로화, 그다음에 엔화가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강달러가 약화되면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러가 약화가 되면 상대적으로 전 세계 경제가 조금 더 좋아지는 면이 있지 않아요? 이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일본 경제가 과거 반쪽아바의 어떤 아베노믹스 노선을 조금 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기시다의 어떠한 정책 성공의 길인데 기시다는 과연 그런 모험을 할 준비가 현재까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은 기시다가 과거에 고이즈미처럼 인기를 많이 얻는다면 문제가 없는데 기시다가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어떠한 전향적인 정책 결정이 나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세 가지로 그래서 지금 일본에 갈 필요가 있고, 그럼 한국에 왜 안 왔냐? 안 오는 게 좋지. 여태까지 막 BTS다, 블랙핑크다, 오징어 게임이다, 인드라가 늘 좋아하는 국유본 소프트 파워,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교수님 조지 나이프. 지금 한국 그래서 어디가 막 그냥 여행자들이 한국이 열렸다, 스웨덴 여자들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뭐하러 거기다가 대륙주 황제까지 와가지고 오해될 여지가 있어요. 원래 이게 황제가 이렇게 일본 간 거는
위로해 주는 거지. 요즘 너무 한국만 잘 나가는 것 같아. 이러니까 위로 차원에서 우리 일본 안 버렸어. 이런 차원인 거고 한국이야. 그냥 막 계속 예?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해서 상 막 엄청나게 주고 막 그러니까 안 와도 돼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안 와도 부유황제 안 와도 돼요.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 면들을 은현님 야구장에서도 계속 패하면 회장님 증발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일본에서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국기본이 우리를 버렸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지금 분위기예요, 진짜 일본이 요즘.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그 반쪽 아베가 돼지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달래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극위원회 아시아지구도 망했잖아, 문 닫았잖아, 개점이 협이잖아. 뭔가 이렇게 달래줄 필요가 진짜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 동북아 정세나 한반도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그 드럭주 황제가 일본을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무방합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반쪽 정원이 날전바저하고 관종한 거는 그렇게 부차적인 것이 중요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